약 없이 암을 고치는 세 가지 방법. 너무너무 쉬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TV 부천입니다. 자, 저기 뒤편에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뒤편에도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생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이 각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못 벌고 가난하여 허덕이며 살고, 모두가 돈 잘 버는 비법이 있게 돈을 벌고 모두가 돈 버는 방법이 몰라서 가난하게 산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도 건강관리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건강할 것이고, 건강관리를 잘 몰라서 몸이 아프다고 봅니다. 예컨대 돈이 많고 부자가 되었기에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무조건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몰라서 몸이 아프다고 봅니다. 예컨대 돈이 많고 부자가 되었기에 몸이 아프다고 병이 들면 무조건 행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것의 실천에 있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 지킴에 필히 좋은 습관, 방법을 꾸준히 생활화하면 건강 예방과 더불어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모든 병은 약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병은 이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피가 고쳐주지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 요새 증명이 됐잖아요. 약을 먹으면 3일에 나아야 되는데 3일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약입니까? 약이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사람들은 가짜 현혹이 돼가지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자 이렇게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그 약을 먹으면 바로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아요. 그게 무슨 약입니까? 가짜지. 사람들은 가짜를 너무 좋아해요. 싸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 선전 매체들이 맨날 얘기하니까, 선전을 하니까, 아, 저게 좋은가 보다.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요. 가짜를 만들어내가지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기저기 가짜를 소문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뇌를 시켜버려요. 세뇌를 당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요새 세상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니 지구에 아니 달에 갔는데 우주선이 달에 갔다고 칩시다. 아이고 전부 뻥이지. 생각해 보시봐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그러면은 달에서 지구를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핸드폰 영상이 지금 이거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아니 녹화를 해놓으면 몇 시간 뒤에 녹화, 5일 후에 녹화, 10일 후에 100일 뒤에 녹화. 왜 안 돼요? 지구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지구가 우리가 달을 바라보는 것보다 한 얼마나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가짜. 응? 가짜 세상입니다. 가정TV 부천입니다. 우리 몸 아픈 곳을 우리 몸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수명이 100세로 프로그램이 맞춰져 있어요. 자,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병이 들고 아프면은 더 빨리도 죽지요.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120세도 살 수 있잖아요. 아픈 것 없이 아프면 병을 고치면은 이렇게 늘려서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은 조그만 방법을 알면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약이라 하면 3일 안에 고쳐져야지 약이지, 이렇게 평생 당뇨약처럼 평생 먹는 약은 저는 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연고를 한번 보세요. 연고는 모기가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르면 바로 낫고 부작용도 없잖아요. 그래야지 약이지, 무슨 약을 먹으면 평생을 먹는 게 그게 어떻게 약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연고 같은 거는 보이니까 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복액 약, 몸에 먹는 약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평생 먹는 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약은 옛날에는 잘 들었어요. 잘 들은 것 같지만은 그게 다 진통제 효과가 있는 약이 진짜라고 쳐졌어요. 옛날에는 감기약을 먹으면은 바로 진통이 안 오고 졸음, 수면제 성분이 많이 들어서 빨리 자게 돼요. 그게 잠이 병을 고치지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이 약들이 수면제 효과가 약하게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면제 많이 먹고 수면제 한 통 먹으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10통 먹어도 안 죽어요.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수면제 성분을 약하게 탄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잠을 자야지 잠이 병을 고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세 가지 비법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우리 건강 예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백혈구가 고친다고 해주죠. 피가 고쳐져요, 피가. 제가 이 피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재밌게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몸에 사령관이 병을 고쳐줘요. 모든 것을 사령관이 관장을 한다고 칩시다. 백혈구 이렇게 피 이렇게 용어로 쓰지 않고 그냥 사령관이라고 칭할게요. 그 밑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물 뜨거운 걸로 아니면 불에 화상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도 자동적으로 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출동을 시킵니다. 이 화상 치료 병사를 출동시켜서 그 화상 부위를 낫게 해요. 우리가 약을 안 발라도 3일에 낫는 거는 이 화상 병사가 와서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비었어요. 피가 났어요. 자, 이럴 때는 이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상처 치료 병사를 출동시켜요. 그때는 이 화상 치료 병사를 쉬게 하고 이 상처 치료 병사를 출동시켜서 상처 부위를 낫게 해줍니다. 우리 몸은 자연치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연고를 안 발라도 자동적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게 자연치유예요. 자, 이런 거 모든 것을 병사들이 와서 치료한다고 봅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해서. 자, 다시 말하면은 병을 고치는 거는 이 기관에 관장하는 기관 사령관을 자극을 시켜서 그 자극을 시키게 되면은 그게 분비물, 이 사령관 분비물이 이 병사들이에요. 분비물이 나와서 그걸 치료하지 약이 절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한약제도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 와요. 80%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기 약초 캐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남의 사유지에 가서 약을 캐면 깜빵에 가요. 절대 사유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약재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오면은 이 전부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썩으니까 마른 거 이 탄약을 데릴 때 한 3시간 4시간 3시간 다린다고 쳐도 이 방부제를 다리는 거지 약을 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약하고 같이 다린다 하더라도 방부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삼이라고 칩시다. 산삼 뭐 좋은 약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전부 방부제가 들었어요. 3시간 끓이는 거는 전부 방부제 끓이는 것이지 한약을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약도 몸에 좋고 한약 국산 약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근래에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전부 방부제 끓이고 있으니까. 제가 3가지 비법을 찾아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다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진짜 효과 있어요. 세상은 진짜는 안 알아주고 가짜를 알아줘요. 중국산 제품 다 부서지고 테레비도 가져오면 선풍기 가져오면 한 번 키면은 다음날이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런데도 잘 팔려요. 가짜가 잘 팔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냥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분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 비법은 하나는 숨 참는 거, 2번째 침 삼키는 거, 3번째 배꼽을 누르는 거. 이 3가지 방법으로 모든 병, 모든 암을 다 고친다고 봐요. 약들은 자기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배탈이 나고 몸이 가렵고 똑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아무 일이 없죠. 그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 3가지 비법은 있죠. 모든 사람 이게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통하는 비법입니다. 자, 첫 번째 숨을 왜 참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 있잖아요. 환자들이 자 심전지 쫙 띠띠띠띠 하다가 띠 하지요. 그러다가 다시 뒤에서 띠띠띠 이 몇 초 사이에 사람이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띠 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뒤에서 살아나요? 이게 바로 숨을 멈췄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멈추는 게 왜 효과가 있냐? 우리가 운동이란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등산, 수영이라고 하죠. 자, 등산 갈 때 대체로 숨을 안 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호흡 많이 하고 숨이 가빠오니까 숨을 많이 쉬게 되죠. 이 우리 몸에서 자연치유라는 게 있어요. 자동적으로 올라갈 때 힘드니까 몸에서 이 숨을 숨을 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자연치유가 있어요. 수영도 몸에 좋다고 하죠. 물론 온몸이 움직이니까 몸에 좋다고 하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체로 보면 수영할 때도 숨을 안 쉬어요. 우리 몸에서 사령관이 야 이게 위험한 순간이니까 숨을 쉬지 마. 자동적으로 숨을 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병원에서 암 환자가 죽을 환자가 병원이 10개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명씩 그 죽을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죽지만은 돈이 없으면 강제퇴원 집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이 숨이 멈췄다가 살아난 거예요. 숨을 멈추게 되면 우리 사령관이 야 큰일 났다. 자, 우리 몸체를 주인님이라고 칭합니다. 자, 우리 주인님이 곧 죽게 생겼네. 빨리 출동해서 다 고쳐. 그래서 온 병사가 이 화상병사 치료 상처 병사 여러 가지 암 병사 암 고치는 병사 간암을 고치는 병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병사들이 총 출동해서 이 숨을 멈출 때 이 출동을 해서 고쳐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무인도나 여러 혼자 사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도 병이 없었겠습니까? 병이 있어도 자연치유 자기가 또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쳤지 약으로 고치질 않아요. 약은 3일 안에 고쳐져야 약이지 3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약은 전부 가짜로 봅니다.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뇨고 무슨 간암이 암이 걸린 사람들은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요. 평생을 먹어요. 그게 무슨 약입니까? 자동차를 한번 비교합시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시동이 안 걸려. 그게 참니까? 이 몸이 아프 병이 걸렸는데 간암이 걸렸어. 무슨 당뇨가 걸렸어. 약을 먹으면은 나아야지. 약을 안 먹으면 약을 먹었는데 안 나는데 그게 어떻게 약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가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가짜 중국산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져도 그냥 싼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TV 매체 선전 매체들이 자꾸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 정신 현혹을 해버려가지고 이 세뇌를 당해버려요. 세뇌.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약을 먹지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민간요법 이런 거 알려주면은 그 귀찮아가지고 아이 그게 무슨 고쳐지냐고 나는 약을 먹지 당신 말은 안 듣는다고 이렇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약을 찾지 다른 민간요법 방법 좋은 방법은 일절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가짜에 세뇌당해 버렸어요. 자, 숨 참는 방법도 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이 건강이 좋지. 배 터지라고 배부르는데 밥을 줘봐요. 그게 무슨 음식입니까? 이 약도 때가 있어요. 약을 먹어도 그래 저는 가짜라도 약을 이제 수면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감기약 같은 거는 운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약이 아니라 그 수면제 효과가 수면제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졸려. 그럼 빨리 자야지 낫는데 요새는 텔레비 보니 핸드폰 만지니 술 마시지 그 수면제의 효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약이 낫겠습니까? 낫지를 않아요. 수면제 효과가 이 낫게 해주는데 잠을 안 자니 이 수면제 성분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낫는 거죠. 자, 숨을 참을 때 있잖아요. 한 15번 정도 삼키는 게, 아니, 15번 정도, 아니지. 숨을 1분 참아봐요. 이 숨 참는 거는 자꾸 늘어요. 하다 보면은 습관이, 운동을 하면, 숨 참는 운동을 하면은 자꾸 늡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에 침대에서 숨을 크게 쉬고 참아요. 죽을 때까지 참았다가 머리가 어지러우면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떨어버려야 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게 떨어야 돼요. 이 머리 어지른 것도 그냥 한 방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몇 초예요? 딱 3초면 끝나버려요. 3초. 뭐 다른 거 뭐 방법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가장 빠르고 부작용도 없고 시간도 절약이 되지 돈도 안 들지. 어지를 때는 떨어주고 이게 1분씩 참아서 3번 정도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예방도 돼요. 모든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해요. 치료도 됩니다. 낮에도 어지러우면 머리를 이렇게 떨어주세요. 딱 3번만 떨어주면 바로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침을 삼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침이 약이라고 했는데 침을 어떻게 써야지 약이야? 이 목이 물린데 바르는 게 약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침은 맨입에 삼켜야지 약이 됩니다. 15번 정도 삼켜야지 약이 돼요. 자, 침을 이렇게 15번 정도 삼켜요. 이 침이 잘 없을 때는 혀로 내들내들 해가지고 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삼켜요. 이 물하고 같이 삼키면 안 돼요. 따로 동의보감 허준이 말한 거는 맨입에 침을 삼키라. 이게 정답입니다. 자, 요번에 코로나로 사람 많이 죽었죠? 왜 죽었어요? 기침해서 죽었어요. 기침, 목이 이 폐가 나빠서 기침한 게 아니고 목에 염증이 생겨서 기침하지 폐가 나빠서 기침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목을 깨끗이 해주면 기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침을 15번 정도 삼켜주면 목이 깨끗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침을 15번 삼켰는데 새벽에 한 3, 4시에 또 기침이 나오지요. 그럴 때 다시 10번만 삼켜주세요. 이게 완벽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침을 삼키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르신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침을 많이 삼켜요. 맨입에. 이 물을 마셔서 삼키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침을 많이 삼킨다고 하지만 밥을 먹을 때,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 음식물 섭취할 때 침을 삼키는데 그거는 그냥 생활이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면 침을 삼켜야 돼요. 예방도 침이 맨입에 삼켜야 돼요. 15번 정도. 자, 간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간은 이 몸의 오른쪽 있죠. 여기가 안에가 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프게 돼요. 자, 간이 아프면은 이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극을 시켜서 안마 쭉 집어넣어서 비벼요. 이렇게 쭉 집어. 아플 거예요. 처음에 간암 있는 사람들은, 간이 안 좋을 사람들은. 그래 비벼.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이 병사들을 출동시켜서 고치지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약이 진짜 약이 있다고 칩시다. 자, 간암 약이라고 진짜 이게 100% 믿는 간암. 자, 3일 안에 낫는 약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로 없지만은, 세상에 그런 게 없지만은. 자, 이 약을 먹었어요. 간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약이 그 간을 고치는 게 아니고 간을 관장하는 사령관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시키니까 이 사령관이 병사들을 출동시켜서 야, 이게 독약이 들어왔네. 이 약이 전부 독이에요. 이 독이 들어오니까 이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령관이 출동을 시켜서 싸워서 그 이겨내가지고 이 뭐라냐면 간에 좋은 성분 고치는 몸속에 있는 약이 나와서 병을 고치지, 가만히 놔두면 있잖아. 우리 몸은 이 80%밖에 안 고쳐져요. 모든 병을.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100세 시스템을 맞춰놨기 때문에 전부 100% 고치질 않아요. 100% 고쳐보면 1000세까지 살게요. 100세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니까 80%밖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령관이 출동시켜서 이 독소 약을 갖다가 싸워.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 간이 낫는 거예요. 진짜 약이라면은 그 사령관을 자극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이 듭니다. 이 약이 독이 사령관을 얼마나 자극을 시키냐에 따라서 병이 빨리 고쳐지고 늦게 고쳐지는 거예요. 약 만드는 데는 대박이 났어요. 약을 있잖아요. 진통 효과 좀 들어가고 이 수면 효과가 좀 들어가면 무슨 약이든지 제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먹으면 아픈 게 나아. 근데 며칠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뭐예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먹을 때만 좀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효과. 깨 졸려. 잠을 자. 잠이 병을 고쳐줬지 이 약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배꼽입니다. 배꼽을 어떻게 누르냐면은 오른손으로 이게 엄지 손가락으로 이게 배꼽을 꽉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꾹 줘요. 이렇게 꾹 주고 1분 참는 거예요. 자, 1분 되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꾹 세게 눌러요. 자, 처음에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강도를 조금 약하게 했다가 천천히 깊이. 자, 이렇게 세게 눌러요. 이거를 1분씩 1분 하고 쉬었다가 한 3번 정도 하세요. 3분. 모든 게 3분입니다. 최소한 3분이면 웬만한 병 다 고칩니다. 왜 배꼽을 누르는데 병이 낫나? 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죠. 40도. 자,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40도가 오르면은 병원 빨리 가야 돼요. 아니면 죽었잖아요. 42도 돼봐요. 그냥 생사가 오가잖아요. 왜 배꼽을 눌러야 되냐면은, 자, 열이 40도짜리가 약을 해열제를 먹었는데 내려갔어요. 36도로, 37도로. 자, 이 44도 차이잖아. 4도, 36도, 40도로 칩시다. 그 사이 4도 차이인데 4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그 사도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 몸체는 사도로 인해서 그냥 생사가 오갑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열탕이 들어가서 뜨거운 45도 열탕에 들어가 봐요. 그게 몸이 45도 안 됩니다. 근데 약간 올리기는 했죠. 근데 밖에 딱 나오면은 바로 내려가 버려요. 자, 그 40도 열이 있잖아요. 이게 몸 속에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피부에 겉에만 잠깐 뜨거웠다가 잠깐 식지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심장이 40도가 돼버렸다면 그냥 죽어버려요. 아니지, 40도 더 될 수 있죠. 아무튼 4도가 올라가게 되면 죽게 됩니다. 4도가 어디서 왔냐면 있잖아요. 열이 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기침을 하면 열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열이 나요. 자, 그러면은 같이 동반 현상이 뭐냐면 배가 차가워져요. 이 열이 있잖아요. 아래에서 머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죠. 사람들이 물수건으로 해서 몸을 막 식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배꼽을 눌러, 이 배꼽 오장육부를 있잖아요. 관장한 게 배꼽이에요. 이 배꼽을 가장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 배꼽을 막 꾹꾹 눌러주면은 이 배가 완전히 따뜻해져요. 우리 배가 있잖아요. 4도 떨어져 버리면 이 오장육부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첫째,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는 배를 따뜻하게 자라가잖아요. 배를 따뜻히 해주라.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배를 차갑게 하면은 이 오장육부가 손상되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건강 비법도 배를 따뜻히 해주는 게 건강 비법에 들어갑니다. 자, 배가 설사, 자, 길에 가다가 설사 배가 안 좋아요. 그럴 때 배꼽을 막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화장실 가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를 걸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기 전에 있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첫 번째 숨을 참는다. 3번 정도. 자, 1분씩 3번. 그 다음에 침을 20번 삼켜줘요. 삼켜주고, 자, 그 다음에 배꼽을 눌러서, 배꼽을 누르는 거하고 숨하고 같이 병행해도 돼요. 자, 배꼽을 누르고 숨을 멈춰요. 참아요. 1분 동안. 그리고 놔요. 같이 해도 괜찮아요. 자, 이 3가지를 하면은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낫죠. 어떤 사람은 늦게 낫고 다 그 치료하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잘 응용해야지 병을 고치기도 하고, 밥도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맛있지. 배 터질 때 많이 먹고 나서 배 터지는데 먹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지킵시다. 이 3가지 방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 예방합시다. 제가 있잖아요. 남에게 제가 아는 상식을 남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뭐 돈도 바르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바라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다 보면은 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잖아요. 현혹이 돼가지고 막 매체에서 선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안타까워서 제가 많이 올립니다. 숨이 멈췄는데 죽었는데 왜 살아나냐. 자, 앞전에 얘기했는데 이 우리 몸에 피가 고쳐준다고 했죠. 뭐 백혈군이 뭐 적혈군이 피가 와서 고쳐주지 다른 게 와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보셔봐요. 우리가 손이 예를 들면 팔이 여기가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뭉쳐서 아픈 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뭘 운동하든지 뭘 들다가 허리도 마찬가지죠. 들다가 삐걱해서 다친 거예요. 이게 삐걱하면은 뭐가 있냐면 피가 뭉쳐져 버려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은 이걸 아픈 거를 어떻게 없애냐? 이 침을 놓기도 하죠. 한의원에서는.
그리고 수술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이걸 여기 아픈 데를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해주니까 피가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뭉쳤던 피가, 이 몸 전체가 피가 순환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뭉치면은요 그 피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 그게 피가 오질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 이 동상이 걸리잖아요. 동상이 걸리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전체 피가 도는데 왜 저기 동상이 안 날까요? 옛날에는 추운 데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동상이 많이 걸렸어요. 요새는 다 실내에서 버스니 자가용 타니 추워도 동상이 안 걸리는데, 우리 옛날에는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게 봄이 돼야 나요. 봄이. 아니 몸 전체가 피가 순환이 되는데 왜 그게 안 고쳐져요? 뭉치면은요 피가 안 움직여요. 그래 죽은 피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체하면은 있잖아요, 손을 따주잖아요. 그러면 손을 따주면은 검정 피가 나오잖아요. 그 뭉친 피를 뚫어주니까 나은 거잖아요. 그게 피가 고쳐주는 거지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 죽었는데 왜 살아나냐?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전이, 이 상처, 예를 들면 암, 이렇게 간암 걸려서 죽었다고 칩시다. 간암 걸리는 죽은 자리에 옆에 기관에서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서 다른 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이 사령관이 80%를 못 고친다 했죠. 저기 인생이 100세니까. 그러니까 80% 고치는 거예요. 20%는 남겨놔요. 왜냐하면 수명이 100세까지 살게끔 천천히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 사령관이 출동을 해도 병사들을 총 출동해요. 이 병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령관이, 아니 우리 주인님이 곧 죽게 생겼네. 죽으면은 우리도 같이 따라 죽지 않냐. 우리가 충성을 한번 해보자.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한번 치료로 내려가 보자. 그래서 온 힘을 내서 가서 치료해서 병을 고쳐요. 근데 이 80% 힘밖에 없어요. 100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예를 들면 무슨 간암 빼고, 예를 들면 당뇨, 뭐 폐암, 뭐 여러 가지 암이 전이가 돼버려요. 다른 기관이 고장이 나서 힘이 달려요. 딱 한 가지, 간암 치료는 내만 온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간암 한 가지 병이 있을 때는 살아나요. 근데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는 못 살립니다. 우리 몸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다 살아나지 않고, 이렇게 전이 된 사람들은, 합병증 있는 사람들은 못 살아나요. 죽어요. 그래서 한 가지 병만 있을 때는 살아납니다. 숨이 멈췄다. 그러니까 그 숨 멈춘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을 멈추는 거를 자주 해. 자기 전에 숨을 참고 한 1분 참고 3회 정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있잖아, 치료약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거 우리 주인님이 곧 죽게 생겼네. 숨을 안 쉬면 2분, 2분, 4분, 5분 지나면 죽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1분 30초 정도 참는데 해녀들은 3분, 5분도 참죠.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우리 사령관이 긴장을 하게 돼요. 죽게 생겼네. 우리도 죽게 생겼네. 그래서 출동을 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고 칩시다.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피가 뭉쳤어요. 그게 이제 침도 놓을 수도 있고, 수술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하면은 자꾸 활동을 해주니까 피가 와서, 이 뭉친 데를 풀어줘서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약을 먹고 나왔다? 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가 약을 입으로 넣었죠. 넣었어. 그럼 목으로 들어가. 자, 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요. 자, 심장에서 있잖아요, 분배를 해요. 자, 이쪽도 그 약성분이
진짜 약이라고 치면은 약 성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냐면 피가 도니까 전체 다리도 내려가고 발가락에도 내려가고 전부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가 자 팔에 왔어. 팔에 와가지고 이렇게 팔을 따라서 약이 성분이 왔다고 칩시다. 자 여기 팔이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뭉친 데를 와서 약이 고쳤어요? 약이 어떻게 고쳐요 여기를? 결론은 우리 피가 모든 병을 고쳐줍니다. 봐요, 진짜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럼 무효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약이 와서 이렇게 여기 팔 아픈데 고치지를 않아요. 약이 왔다고 쳐봐요. 뭐 어떻게 고쳐요? 뭉친 데를 풀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피가 와서 사령관이, 예? 백혈군이, 적혈군이, 피 종류도 많죠. 이름 뭐 명명한 게 다 뜻이 있는데, 피가 와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고치는 거예요. 아픈데. 자, 가만히 놔두면 만성이 됩니다. 만성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만성 질환이 있으면,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파, 팔이 아파, 배가 아파, 다리가 아파, 동상이 걸렸어, 뭐 예를 들면 치통, 이런 만성 질환이 합쳐지면 있잖아요, 생명이 단축이 돼요. 100세 살 것을 90세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성 질환을 빨리 없애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은, 통증이 있는 거는 비벼. 예를 들면은 약을 먹으면 여기서 이렇게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팔로 오고 여기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피가 전체 돌지 않아요. 뭉치면은 이 피가 멈춰 있지 돌지 않아. 그래서 아픈 거지. 아니 순환이 잘 되면 나아버려야지. 왜 안 나요? 뭉치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사령관을 일깨워서 병사를 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출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뭉쳤으면 막 비벼. 그러면은 이 사령관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 지금 뭐 난리 났다, 야 한번 가봐봐. 이 병사들을 시켜서 출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절통 치료 병사가 와서 여기를 풀어줘서 고치는 거예요. 여기를 자극을 주니까. 자극을 줘야지 이 피가 출동을 하지. 자극을 안 주면요 우리 생명이 죽어가게 만들어요. 40줄이 지나면은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살게 해놓고 죽여요. 우리 피 자체가 그래요. 우리 사령관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 아픈 곳을, 이 만성 질환이 생기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그 여기를 낫게 하면은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예? 만성 질환, 합병증,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옆으로 전이 되는 게, 전이 안 되게 빨리 아픈 곳을 치료해 줘버려요. 그러면 건강을 지킵니다. 운동이 왜 좋냐면은 이 만성 질환, 아픈 통증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피가 순환이 잘 되게. 그게 풀어주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자, 평상시에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숨 참는 걸 하세요. 숨을 쉬지 마. 이렇게 쉬지 말아요. 참아요. 신호흡도 좋아요. 신호흡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숨을 올려가지고 멈추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많이 어지러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빈혈 있는 사람들 많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떨어버려요. 그러면은 절대 죽지 않아요. 이게 뭐 저기 이태원에서 요번에 얼마 전에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이 다 있어요.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치는 거 전부 터득을 했어요. 발견을 해냈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었잖아요. 사람이 누르니까, 예? 숨이 못 쉬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숨이 답답할 때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제껴서 봐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잖아요. 뒤로 이렇게 제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요. 보일라나 모르네.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딱 제껴. 자, 이렇게 이렇게. 그 좁은 데서 할 수 없다고는 보지 못해요. 머리 부분이 공간이 있어요. 머리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15번 정도 해버리면요, 머리 어지른 게 없어져 버려요. 숨 쉬는 거 그냥 풀려버려요. 자, 약은 대체로 보면 가짜입니다. 3일 안에 못 고치잖아요. 3일 지나가면은 약이 아니에요. 보약도 있잖아요. 평생 먹는 게 보약이잖아요. 그게 바꾸어서 양이도 보약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명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평생을 먹으라? 약이 아니고 보약이니까 먹으라는 거죠. 병 못 고쳐요. 병 못 고치는 거는 보약이 전부 가짜니까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세뇌 당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몸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